리얼 스튜디오 이정아입니다. 드디어 이제 예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책 77페이지에 준비 과정 마지막에 보면 카페 가입하고 승인 절차가 있습니다. 본 예제를 하기 위해서 예제 파일이 있어야 되니까 여기 가입을 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트 2번의 시작이 이제 단독 주택입니다. 이 부분은 일단은 처음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제가 이 파트에서 강조해야 할 부분을 여기에 적어두었습니다. 첫 번째 예제는요. 남양주 조안면인데 도심지와 조금 벗어나지만 전원주택이라고 하죠. 비교적 예제는 1단계로 쉬운 편이고요. 마감재를 그렇게 굳이 막 신경 쓰지 않아도 많이 쓰지를 않았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한 편이에요. 이걸 통해서 이제 저희가 애니메이션도 해보고 여러 가지 재질 연습을 충분히 트레이닝을 하고 다음 파트로 넘어갈 계획입니다. 여기서 중점적으로 익히셔야 될 부분들은 자연스러운 나무 배치입니다. 아무래도 집하고 가까운 조경은 조금 사람의 손길이 닿고 집과 먼 쪽은 사람의 손길이 안 닿기 때문에 느낌이 좀 다르죠. 그래서 뭔가 다듬어진 정원의 조경들을 조금 연습하게 될 거고 여기 키워드는 일단 아늑하다, 평온하다 라는 그 키워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영상은 컨셉이 있어야 되고요. 주인공이 있어야 합니다. 루미온에서 지원되는 캐릭터 라이브러리가 있죠. 그 중에서도 이 공간에 어울리는 캐릭터들을 주인공을 한 2명 정도 설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애니메이션을 풀어가기 상당히 좋아요. 저는 이 남자아이 꼬마가 주인공이에요. 오늘의 주인공. 이 꼬마가 사는 집이고 이 엄마 아빠가 한적한 낮에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아이가 뛰어노는 모습을 보고 있고 또 나이 차이가 한 3살 정도 나는 누나가 있는데 이 누나는 옆집에 친구네 집으로 놀러를 가는 그런 한적한 분위기를 연출할 겁니다. 여러분이 영상을 만들 때 루미온을 남보다 잘하고 싶다면 한 1년만 이제 계속 하다 보면 누구나 다 루미온의 수준은 올라가요. 그런데 그 이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출과 그런 부분들이 좀 따라줘야 돼요. 그럴 때 좀 참고할 수 있는 게 공간을 내가 무엇을 보여줄 것인지, 이 공간에서도 제일 중심이 어딘지 그걸 꼭 생각하셔야 되고 그 공간을 만들어내는 캐릭터의 힘도 큽니다. 그래서 그렇게 방향을 설정해 놓고 하시면 풀어가는 게 굉장히 쉬워지고 재밌어져요. 저는 일을 좀 재밌게 하려고 애를 쓰는 편이거든요. 이 루미온을 처음에 할 때도 왠지 없는 공간에서 공간을 만들어내고 공간에 숨을 쉬게 해주고 그런 과정들이 너무 재밌어서 시작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와 함께 하시면서 공부를 해 나가게 될 거고 여기에는 누군가가 캠코더를 찍고 있어요. 이게 진짜 누군지 모르겠지만 3인칭 관점으로 볼 거고요. 이 캠코더를 찍고 쭉 이 가족들의 일상을 찍는 거기 때문에 약간 핸드헬드 기법이 조금 들어가야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추가할 계획입니다. 전체 분위기는 이렇게 한적한 분위기가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제 작업 방식은 일종의 루틴과 같은 건데요. 루틴이라 하면 늘 사람이 하는 행동, 아침에 일어나서 시원한 냉수를 마시고 양치질을 먼저 하는 사람이 있고 밥을 먼저 먹는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 패턴이라는 건 일정하잖아요. 그리고 퇴근을 하고 집에 오면 밥을 먹고 바로 눕는 사람이 있고 바로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산책을 하는 사람이 있고 개를 키우면 반려견을 산책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루틴이라는 게 있어요. 저도 작업에 루틴이 있거든요. 저는 항상 카메라부터 먼저 잡아요. 물론 이제 불러와서부터 재질부터 주는 게 아니라 카메라로 어느 구간을 중점적으로 할지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구도를 먼저 잡는 편이에요. 그리고 여기 책에 보시면 QR코드가 있거든요. 이 QR코드는 왼쪽 보라 색깔로 테두리가 되어 있는 부분은 제가 예전에 책을 낼 때 여러분 따라하기 쉽도록 광자를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렇게 초록색 테두리가 있는 거는 완성된 영상이에요. 그래서 QR코드를 이용해서 미리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영상을 한번 보세요. 지금은 저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때 제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작하기 전에 항상 영상을 보시고 제 설명을 들으시면 훨씬 더 빨리 이해하실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이제 모델을 불러와서 배치하게 돼요.
순서는 거의 일정해요. 모델 불러와서 배치하고, 배치한 다음에 재질을 주고, 재질은 이제 디테일한 재질들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좀 더 재질을 리얼하게 넣는 방법도 있을 거고, 외부에서 또 마감재, 특히 건축 마감재들은 한국에 있는 마감재랑 또 외국에서 또 주는 마감재 다르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건축주가 원하는 마감재가 있을 거예요. 그런 마감재를 활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쭉 배울 거고, 내부에 이제 벽지를 넣고 조명도 넣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구도를 점점 잡아가는데, 지금은 제가 구도를 먼저 잡지만 책을 쓸 때는 일단 구도는 하면서 중간중간 계속 잡아 나가요. 고치기도 하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조경인데, 조경은 항상 멀리서부터 점층적으로 안쪽으로 들어오게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면서 지형 툴을 또 배우게 될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지형 툴은 예제에서 한다고 말씀드렸고, 그 부분을 여기 예제를 통해서 해보게 될 거고, 책을 한번 항상 하기 전에 쭉 보세요. 보면 전체적인 작업 방식들이 들어가 있을 거고, 오브젝트도 배치할 거고, 시간이 꽤 걸려요. 걸리는데 얼마만큼 제가 자세히 해드릴지. 네, 카페에 예제 파일을 다운받으시려면 드롭박스를 체크하시고요. 이렇게 파일이 커서 받을 수 없지만 1.32 기가바이트 정도 되고, 받는데 한 4분 정도 소요가 될 수 있어요. 파일을 받으시면 이렇게 압축을 푸시고요. 설레이는 순간이죠. 어떤 파일들이 들어있을지. 이렇게 압축을 푸세요. 압축을 푸시고 들어가 볼게요. 총 6개가 있는데요. 잉글리시 라이브러리는 요거는 저희 디자인 특허예요. 제가 다 디자인을 했고 실제로 완공까지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소중한 자료니까 소중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나머지 다 소중해요. 다 소중하고, 제일 처음은 1번 싱글하우스를 하게 될 거고, 파일 안에 보시면 FBX 폴더가 있고 맵 폴더가 있고 렌더 옵션이 있어요. 이 렌더 옵션은 나중에 사용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FBX 들어가시면 하우스 메인이라고 있고요. 맵에 들어가시면 2개가 있어요. 마천석, 샌드스톤. 그래서 샌드스톤은 건축 외장재로 쓸 거고, 마천석은 바닥에, 일단 바닥에서부터 기단층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바닥에 일단 깔아줄 마천석이 있어요. FBX 이 파일을 불러올 건데요. FBX 형식은 모든 게임 엔진이나 이런 리얼타임 엔진을 이용하는 소프트웨어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지원해주는 파일 형식이고요. 그리고 사실 원본은 3ds max라는 소프트웨어를 써서 3D 작업을 했고, 이 파일을 조금 더 가공을 해서 제가 FBX 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루미온에 불러오기도 쉽고 편합니다. 자, 요거를 제가 불러와서 이제부터 작업을 할 겁니다. 루미온은 설치를 하셨죠? 천천히 처음엔 하다가 속도를 붙일 거예요. 자, 파일을 불러오기 위해서 루미온을 이제 실행할 겁니다. 본격적으로. 이거는 연습 도중에, 지금 예제 도중에 막 렌더링을 테스트를 해본 거고, 실내에 조명이 켜졌을 때 느낌과 실내에 조명이 없을 때 느낌이 다르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제가 하던 중간중간 렌더링 걸어요. 자, 요거는 어두울 때잖아요. 요거는 조명을 켰을 때, 이거는 조명이 전체가 다 들어가고 내부에 가구가 들어갔을 때. 그래서 아예 없는 거하고 있는 거하고 느낌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 요까지만 하시잖아요. 근데 조금만 더 정성을 기울이셔서 실내 내부까지 해주시면 이렇게 훨씬 더 좋은 장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그 정성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명품의 차이는 2%의 차이라잖아요. 명품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 더 여러분이 고생을 좀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실내가 갖춰지고 주변에 뭔가 캐릭터나 조경이 배치가 되고 하면 훨씬 장면이 예뻐지고, 뭐 하늘을 바꾸고 하는 건 그 이후의 일들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시작해 볼게요. 루미온 켤게요. 와, 책 만들 때 이 예제를 가지고 3-4번씩 해봤는데 또 할 생각을 하니까 머리가 좀 아프네요. 이상하게 한번 납품이 되거나 끝난 프로젝트를 다시 열어서 또 만진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자꾸 뭐 1이라고 하는데 그게 거기서 너무 진을 뺐다 그러면 다시 쳐다보기가 싫어요. 그런 느낌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진을 뺐나 봐요. 굉장히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잠도 못 자고. 자, 루미온 시작하면 열었고요. 저희는 이제 새 프로젝트로 들어가서 비어있는 레이어를, 비어있는 새 모델을 하나 선택할 거예요. 저는 그냥 가장 많이 쓰는 게 플레인이에요. 평면으로 돼 있고요. 우리가 지역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평면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자, 루미온의 가운데 지점이죠. 저번 시간에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단축키 활용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 여기 보시면 초록색, 파란색, 빨간색 이게 루미온의 0,0 지점이에요. 그래서 모델링 하실 때도 이 0,0을 맞춰서 오시면 진짜 좋겠죠. 여기가 0,0,0이에요. 새 모델 가져올 때는 임포트로 불러오시고요. 자, 찾아갑니다. 싱글 하우스 FBX로 가서 하우스 메인이라고 체크를 하시고 열기 하시면 돼요. 루미온은 한번 가져오면 이렇게 기억을 해요. 같은 이름인데 또 불러오냐고 묻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숫자를 붙이시던지 해서 불러오면 되는데 이미 이 파일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일단은 저는 새로 해야 되니까 이렇게 새로 이름을 줘서 불러오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을 불러올 것인지 애니메이션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끄고요. 모서리 선은 예를 들어서 컨셉 이미지를 만들고 싶고 하면 선만 필요할 때가 있을 거예요. 요거를 켜게 되면 선을 가져오는데 일단 요거는 가져온 것과 안 가져온 거의 차이점만 제가 언급을 해드리고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끄고 갖고 올게요. 요렇게 폴더 지금 구분 없으니까 요대로. 가장 설레고 기대되는 순간이죠. 자기가 디자인한 모델을 꾸며나가는 거니까. 라이브 싱크 기능을 이용해서 수시로 루미온과 호환이 되면서 장면을 확인하는 건 좋은데 저는 라이브 싱크를 쓰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이유 에러가 많아요. 언제쯤 안정적일지는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불러오면 마우스에 건물이 이렇게 따라다녀요. 그럼 일단 놓지 마시고 일단 아무데나 놔볼게요. 그냥 클릭, 왼쪽 마우스로 클릭을 하면 놓여요. 안 된 줄 알고 계속 클릭 하시면 여러 개가 들어오니까요. 이렇게 한 번만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선택 도구로 가셔요. 선택 도구로 가시면 이렇게 점이 보이고 이 점을 가까이 가면 그 원래 파일의 이름이 여기 떠요. housemain.fbx라고. 만약에 2개, 3개를 불러왔다 치면 그 점을 해보면 여러 개의 점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다 지워주시면 돼요. 자, 방향키를 이용해서 외곽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거 좌표 지점을 맞추는 건데요. 이 파란색 점을 선택하시고 여기에서 자유이동, 수직이동, 수평이동이 있는데 그 옆에 입력 부분으로 가셔서 여기 X에다 0, Z에 0. 루미온은 Y가 우리가 알고 있는 높이 값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미터 단위니까 0.1 정도에서 지면에서부터 한 100cm 정도만 100cm? 10cm인가요? 10cm네요. 여기 1m 그죠? 1m니까 0.1하니까 10cm 맞죠? 이렇게 잠깐만 위로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이걸 0으로 하게 되면 지변에 얘네들이 묻혀버려요. 그래서 살짝만 떨어뜨려 주고 그래도 묻혀있는 경우가 있으면 이 Y축에다가 입력값을 이용해서 조금씩 수치를 더 주셔가지고 위로 올려주시면 돼요. 지금은 이게 파일이 1개짜리라서 이 좌표가 의미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파일이 이제 이후에 가면 제가 유리, 벽돌 이런 식으로 따로 불러올 거거든요. 그럴 때 이 좌표가 안 맞으면 핀트가 안 맞다 하죠, 우리가. 그래서 이 부분으로 정확하게 다른 파일 오브젝트와 딱딱 위치를 맞춰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0, 0,1, 0 이렇게 해서 위치를 맞췄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고요. 맞출 때는 이게 선택이 돼야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선택 버튼을 자주 쓰게 될 거예요. 선택 버튼에 이 단축키도 있거든요.
옮길 때는 M 같이 움직이죠. 로테이트가 아마 R일 거예요. 그죠? R. 회전할 수 있게 돼 있고 회전의 수치를 입력할 수 있게 돼 있고 스케일은 L. 여기 바뀌어요. 그죠? 크기를 키울 수도 있고 작게도 할 수 있고. 근데 하나도 손 안 대셔도 됩니다. 그냥 맥스 자체에서 다 단위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CAD 도면을 바탕으로 3D를 올린 거기 때문에 굳이 이 스케일을 조절 안 하셔도 되고요. 회전도 안 하셔도 되고 이렇게 좌표로 해서 축만 딱 맞춰주시고 이렇게 보니까 너무 할 게 없죠. 제 루틴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저는 이제 구도를 먼저 잡아요. 자, 바로 영상 모드, 빌드 모드 옆에 있는 카메라 모양 이미지로 갈게요. 여기서 저랑 똑같지 않으셔도 돼요. 일단 요거는 계속 수시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구간에 그러니까 사진을 찍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구도를 잡아서 우리가 어느 범위까지 보여주게 할지를 결정하는 거라서 나중에 더 넓힐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약간 이 중심점을 여기 핸드레일 쪽 난간 있는 쪽으로 맞춰서요. 여기를 그냥 대충 이 정도로 맞춰주세요. 제 화면하고 거의 비슷하게 맞추신 다음에 놀라지 마세요. 소리 나니까 카메라 저장하면 카메라 찍는 소리가 날 거예요. 그럼 요거를 그냥 저장을 해요. 요렇게 고정을 시켜놓고 하게 되면 이동하기가 너무 편해져요. 자, 보세요. 제가 하다 보면 이렇게 넓은 부분을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카메라를 대충 이렇게 잡아놔요. 그럼 하다가 이걸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빌드로 와서 다시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지를 이렇게 해놓으면 바로 가기 때문에 빌드에서 바로바로 작업하기 좋고요. 또 넓은 범위를 작업해야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로 와서 빌드로 가시면 바로 빌드로 오기 때문에 제가 카메라를 설정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작업 범위를 정한다가 1번이고요. 두 번째는 빌드 모드와 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구도를 잡는 게 또 두 번째 이유예요. 그리고 이제 실내를 가야 될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또 여기 이미지 모드에서 실내를 또 하나 잡아놔요. 아직은 이런 식으로요. 하나 잡아놓으면 바깥에서 작업하다가 실내로 들어오고 싶을 때 일일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미지 모드에서 실내로 바로 가서 빌드로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빌드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빌드는 항상 우리가 작업하는 공간이라 생각하면 되고 이미지는 최종 렌더링을 위한 공간이고 하지만 이걸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작업이 조금 더 원활하게 된다는 거죠. 그냥 저만의 노하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밖으로 여기서는 뭘 할 수가 없어요. 렌더링만 할 수 있어요. 이제 뭘 해야 되죠? 깝깝하죠? 이렇게 왔을 때 조경부터 하지 마세요. 재질부터 어느 정도 정리해놓고 그 다음에 분위기 잡아놓고 마지막에 조경하면 돼요. 이제 재질로 넘어갈게요. 재질은 이 바닥 그린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얘를 선택해 주세요. 선택을 하시고 선택을 하게 되면 라이브러리 창이 뜨거든요. 재질 라이브러리 창에서 지형을 선택해 주시면 이 재질 자체가 루미온에 있는 지형으로 바뀌어요. 이 뒤에 있는 것도 약간 계단을 올라가서 이 부분도 지형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 나면 루미온에 있는 지형과 이 지형이 같아져요. 이렇게 해야 변경사항을 저장하고 나가게 되면 지형으로 갔을 때 이 높낮이를 이용해서 지형을 올렸다 내렸다 할 수가 있거든요. 이 올렸다 내렸다 하는 이유는 이 언덕 부분에 이 부분이 있죠. 여기가 각이 생겨서 얘를 이제 나중에 이렇게 올려가지고요. 얘를 부드럽게 할 때 쓸 거거든요. 요걸 일단 해볼 거예요. 지형을 혹시 놓치셨나요? 자, 선택하고 지형 선택하고 요거를 선택해 준다는 거, 이 부분도 이렇게 해준다는 것. 놓치셨으면 책을 보세요. 그래야 같이 공부가 되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변경사항을 저장하고 나와야 돼요. 나오고 이제 지형으로 가서요. 브러쉬 크기는 여러분이 맞게 조절을 하시고 일단 지형 올리기를 통해서 이 뒤쪽 공간으로 가주세요. 그래서 이 지형을 같이 이렇게
여기 선이 보이지 않도록 부드럽게 또 다듬을 거예요. 처음부터 하지 마시고 이렇게 문질러도 주시면 돼요. 약간 이 부분만 올라가 있으면 어색하니까 약간 언덕 느낌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기도 자연스럽게 해주셔야 돼요.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나중에 이 지형이 건물 요 안쪽까지 막 침범하거든요. 요렇게 한 다음에 요 부드럽게 하는 걸로 이용해서 여기를 다듬어 나갈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여기 이런 부분도 약간 부드럽게 하는 걸로 밀어주시면 여기가 좀 땜빵이 되죠. 땜빵. 여기도 이렇게. 그래서 일단 올려놓고 부드럽게 하는 건 나중에 하셔도 돼요. 여기 뒤쪽 편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마우스 원활하게 못 움직이겠다 하시면 단축키, 방향키 연습 제대로 안 되신 거니까 이 부분은 계속 숙달을 시키세요. 이렇게 드래그하면 지형이 이렇게 메꿔지죠. 조금 더 여기가 위에 약간 언덕적으로 되기 때문에 브러쉬를 조금 크게 해서 여기를 약간 더 올려줄게요. 이런 거 재밌어요. 여기도 이렇게 약간 언덕 느낌으로 돌아가면서 뒤쪽도 좀 해주시고요. 이렇게 브러쉬 크기를 건물 옆쪽으로도 갑니다. 원래 토목공사 먼저 하고 건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토목공사 한다 생각하세요. 원래는 이게 깎아내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는 반대로 하고 있긴 하지만 여기 이 부분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이렇게 구멍이 뻥 뚫려 있는데 여기를 단축키로 가까이 가서 부 크기를 너무 크게 하지 마시고요. 여기 이렇게 땅을 흙을 메꿔주는 거예요. 토사. 비 오면 이렇게 잘 안 돼 있으면 흙이 이제 막 홍수 나고 하면 비 많이 오고 하면 흙이 막 집 안으로 들어오겠죠. 자, 다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부드럽게 이곳을 정리해 주시면 돼요. 여기는 그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이거 예제하면서 매뉴얼 설명할 때 이런 거 하면 지겨워서 안 돼요.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게 최고예요. 뭐 부드럽게 할 때는요, 막 이렇게 붓을 쩍 이렇게 붙이라듯이 그림 그리듯이 시간 좀 오래 걸려요. 그리고 다음엔 타임랩스로 보실 분들은 타임랩스로 보시고요. 이렇게 조금 부드럽게 크게 할게요. 크게 하니까 좀 더 부드럽네요. 울퉁불퉁하게 하는 거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은 필요 없어요. 지금 우리가 계곡 쪽을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집 주변을 부드럽게 연결해서 조금 부 크기를 넓게 하니까 좀 쉽게 돼요. 그리고 평평하게 하는 건 이 부분이 납작해져요. 이런 거 같이 써가지고요. 조금 평평하게 펴주세요. 됐어요. 토목공사가 잘 되고 있어. 옆에도 집을 만들고 해야 되니까. 됐어요. 토목공사 끝. 여기도 부드럽게 하고 싶으면 제 방법처럼 이렇게 약간만 이렇게 해주시고 부드럽게 해서 조금 더 연결을 부드럽게 해주세요. 요런 게 이제 뭐 별건 아닌데 요런 거 이쪽을 또 잘하시는 분이 있고 확 조경을 잘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똑같이 우리가 작업을 시작해도 나중에 결과물 보세요. 다 달라요.
나중에 다 되면 카페에 좀 올려줘 보세요. 제가 품평회를 해드릴 테니까. 그리고 다 됐으면요. 여기 이 부분 있죠? 여기도 조금 자연스럽게 만져주세요. 지형 잔디로 하는 이유가 있죠. 루미온 지형이 안 되면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여기 조금 힘들어요. 여기는 여러분이 하실 수 있을 만큼만 하세요. 여기를 조금 더 이렇게 돌이 너무 안 보여도 재미없고. 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형을 끝낼게요. 지형이 끝내고 나면 이제 할 게 없네요. 자, 이렇게 해서 마감을 이제 넣어 보도록 할게요. 책 보고 하려니까 좀 이상하니까 제가 그냥 하는 대로 할게요. 거의 비슷할 거예요. 헷갈려요. 저도 책을 왜 굳이 봐야 되나 싶어요. 그냥 작업하는 건 다 똑같은데, 그죠? 그 다음 이제 지형에서 우리가 안 했던 게 있는데요. 지형에 이렇게 바닥을 약간 좀 낮게 해가지고 한번 저랑 같이 화면을 같이 해서 한번 보세요. 지형에서 지형 잔디라고 있어요. 이곳을 가서요. 전원 버튼을 켜주시게 되면 이렇게 잔디가 자라나요. 이렇게 지형에 잔디가 끄게 되고 켰을 때 느낌이 다르고요. 이 지형의 크기와 잔디의 높이도 책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야생 잔디는 약간 그 잔디가 들쑥날쑥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공원이나 이런 쪽을 하실 때는 조금 야생 잔디 섞어주시면 좀 더 자연스럽게 되고요. 그리고 잔디 크기나 부분 조절을 하셔서 이렇게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산책 잔디를 밟을 때 보면 잔디만 있는 건 아니죠. 돌도 있고 작은 돌도 있고 약간 그 야생화도 있고 뭔가가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유형 편집으로 들어가서 제 경우에는 약간 그 들꽃을 좀 넣어주는 편이에요. 중간중간에 이렇게요. 그리고 여기 낙엽 같은 것도 좀 넣어주는데 저는 돌을 좀 많이 넣어줘요. 이렇게 중간중간. 그리고 확산이라고 해서 많이 넣고 싶다 해서 이 확산을 누른다고 해서 많이 생기진 않아요. 이 눈에 보이는 영역에서 오히려 좁을수록 이 돌의 비율들이 더 많아지거든요. 크기는 크게 할 수 있고요. 무작위 크기는 뭐 랜덤하게 크기를 잡는 거니까 컸다 작았다 할 수 있고, 저는 여기는 크게 손대지 않고요. 굳이 손 안 대요. 그리고 하나 더 하자면 뭐 이런 들꽃들 조금 넣어주고 낙엽 같은 것도 좀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형 자체에다가 이렇게 해주게 되면 안 한 거보다 훨씬 자연스럽거든요. 그죠? 요게 이제 그냥 좀 해주시면 좋아요. 잘 안 해주시고 그냥 잔디만 쭉 까는데 약간씩 넣어주시면 좋고, 여기는 주택이니까 야생 잔디보단 그냥 좀 자연스러운 그 사람의 손길이 닿는 잔디로 해서 이렇게 구성을 하도록 할게요. 이제 끝났습니다. 재질로 넘어가고요. 하나씩 여기서부터 할게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구멍이 뽕뽕 났는데 요거를 구멍을 하게 되면은 위험할 것 같아서 요거는 그냥 지형으로 바꿔줄게요. 이 지형으로 하게 되면 잔디가 이렇게 솟아 있어서 조금 덜 불안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실외에 돌 종류로 가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의 자연에 있는 돌로 갈게요. 돌로 가서 처음에는 D라고 적혀있는 디스플레이스먼트 맵 쓰지 마시고요. 무거워요. 이게 재질이 좋아가지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반면 메모리도 많이 잡아먹고 그래서 렌더링을 오래 걸리게 하는 주요 원인이기도 하니까 일단 요거는 연습하실 때는 그냥 이런 걸로 좀 작업을 해볼게요. 이렇게 자갈로 하니까 좀 어색하기도 하고
요걸 자갈로 바꾸고요.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서. 요걸로 바꾸고 풍화에 여기 속성이 있거든요. 속성으로 가서 나뭇잎을 약간 넣어볼게요. 이렇게요. 나뭇잎 종류는 여기서 고를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요, 그냥 돌로 할게요. 어떻습니까? 깜짝 같죠? 자, 요거는 아무거나 선택해도 돼요. 뭘 하시든지 좋은데 여기 속성에서 나뭇잎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여기 나뭇잎이 좀 자라게, 그래야 좀 덜 위험해 보여요. 요걸 해주니까 꼭 빠질 것 같잖아요. 이게 이상하게 눈에 거슬려요. 뭐든지 거슬리게 하거나 위험해 보이거나 뭔가 불안한 요소를 안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거를 조금 더 부드럽게 돌을 깎아 볼게요. 여기 풍화에 가서요. 돌이 좀 오래된 듯한 돌. 이런 건 되게 자연스러워야 좋잖아요. 풍화도 주고 이렇게 모서리를 탁 주게 되면 굉장히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전혀 티가 안 나요. 처음에 그 날카로운 돌 느낌이 안 나죠. 자연스러워졌어. 어떠신가요? 그러면 또 얘를요. 또 써야 되잖아요. 또 써야 되는데 또 만져줘야 되죠. 여기에서 재질을 복사를 딱 하고요. 이쪽으로 갈 거예요. 요 계단요. 요 계단을요. 복사를 해서 붙여야 되는데 붙일 수가 없거든요. 일단 아무거나 하나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서 붙여넣기를 하면 돼요. 똑같은 재질이거든요. 이거랑 이거랑. 그 다음에 거기를 해줬더니 여기도 같이 들어갔어요. 자, 여기도 같이 갈게요. 여기도 아무거나 일단 선택을 해야 돼요. 안 하면은 안 돼요. 아무거나 한 다음에 재질 붙여넣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렇게 조금 거친 돌이죠. 얘랑 다르게 할 수 있는 거는 나뭇잎을 추가해서 여기 담쟁이가 올라가게끔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면 아주 자연스러워요. 세 개가 다 재질이 다른데, 똑같은데 다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고, 여기 조금 추접하네. 뭔가 추접해. 좀 지저분해, 그죠? 다른 거 해볼게요. 다른 거 해볼게요. 실외에 돌에 갈게요. 돌에 가서 좀 예쁜 걸로. 예전에 마감이 예쁜 게 있었는데 마감 많이 없어져가지고 이것도 괜찮다. 깔끔한데. 이건 별로 안 어울리고 이건 너무 튀고 이걸로 할게요. 이걸로 할게요. 그냥 개비스톤 딱 그런 느낌 나게 하고 싶긴 한데 저도 이런 거 고민해요. 고민 안 할 수 없어요. 이거 좋다. 이것도 좋고 좀 뭔가 오래된 듯한. 나쁘지 않아. 이걸로 할게요. 무난하게. 결국 이거다. 자, 이렇게 하고요. 풍화에서 약간 풍화를 조금 주고 모서리도 약간만 주고, 이거 너무 많이 쓰면은 조금 그런데 이 건축 외부에 있는 것들 있잖아요. 자연 요소들. 이런 애들은 좀 자연스럽게 해야 되니까 약간 저는 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나뭇잎을 약간 줘서 이 지면 레벨을 이용하면 레벨에 따라서 이 조절할 수가 있는데 미세하게 조절하시려면 Shift를 누르고 하시면 약간 미세하게 조절이 돼요. 담쟁이는 담쟁인데 너무 진한 거 말고 연한 걸로 할게요.
여기가 그림자가 져서 요거 밝은 걸로 할게요. 됐어요. 끝. 자연스럽나요? 여기 단독주택의 포인트는 여기에요. 여기. 이것만 예쁘게 해도 나머지는 그냥 한 번에 재질 다 들어가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또 올라갈게요. 서서히. 유리 할게요. 유리는 그냥 선택하고 바로 뜨는 고급 유리로 하셔요. 고급 유리로 해주시고, 여기에서도 반사 투명도 조절이 가능한데 일단 고급 유리로 하고요. 창틀은요. 창틀은 샷인데 알루미늄 샷인데 흰색 말고 조금 어두운 걸로 할게요. 실외에 메탈에 세 번째 가시면 요거 좋아요. 스테인리스 스틸 해가지고요. 가까이 한번 가볼게요. 이게 목깎이를 안 해서 굉장히 날카롭거든요. 그러면 여기 풍화에서 모서리 기능을 이용해서 약간만 0점 진짜 수치 없을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여긴 굳이 건축에는 풍화를 주면 싫어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왜 새 건물인데 왜 이렇게 더러워 보여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풍화는 정말 주시더라도 약간만 주시고, 이 풍화에도 돌이 오래된 것과 나무가 오래된 것과 쇠가 오래된 것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풍화를 약간 주시는 것도 나쁘진 않고요. 자, 요 재질을 그대로 복사를 하고요. 마찬가지로 아무거나 선택을 하고 여기 붙여넣기 하시면 동일한 재질이 들어가고, 자, 여기 난간의 유리는 저는 좀 다르게 해요. 왜 그러냐면 유리가 지금 2개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투시도 모드에서 보게 되면 이쪽 유리와 이쪽 유리가 전혀 구분이 안 돼요. 똑같은 재질을 넣으면. 그래서 저는 약간 이쪽 유리가 겹치는 부분은 재질을 조금 다르게 주는 편이에요. 이쪽 유리는 난간의 유리는 선택을 해서 같이 주지 않고 그냥 실내에서 유리에 있는 색깔이 있는 유리를 일단 줘요. 그러면 안쪽 유리와 바깥의 유리가 구분이 돼서 면분할이 되는 거죠. 일종의. 그래도 나는 싫다 하시면 뭐 동일한 거 주세요. 그냥 상관없어요. 그냥 저만의 방식이니까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자, 다 됐네요. 요거 했다. 이제 건물만 하면 돼. 그리고 바닥 하면 돼. 건물은 끝이에요. 이제 하나만 하면 끝이거든요. 여기부터 할까요? 바닥. 자, 이제 바닥을 선택하고 외부 재질 가져와 볼게요. 건축주가 원하는 마감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로 기본으로 들어가시고요. 여기 컬러 맵을 선택하고 여러분이 폴더에 있던 그 맵 중에서 마천석을 선택하고 열기를 하시면 돼요. 물론 맵 방향은 좀 잘못되어 있을 거예요. 요거는 원래 UVW 맵을 맞춰서 갖고 와야 되는데 제가 요거 파일을 또 다시 저장해서 올리기가 좀 그래서 그대로 그냥 쓸게요. 그리고 채색은 끄세요. 릴리프도 조금 끌게요. 릴리프라는 건 거칠기를 말하는데 너무 거칠면 좀 그렇고요. 요 릴리프의 양에 따라서 이게 우리 왜 물갈기 방식이랑 그 습식 건식 방식 있잖아요. 그거 느낌 살릴 수 있는데 요거는 먼지도 많이 낄 것 같고 그래서 약간만 줄일게요. 좀 반짝반짝한 거 좋아해서 건축에 쓰는 건 좀 반짝반짝한 걸 좀 쓰려고 해요. 컬러도 이게 컬러가 좀 진하게 하고 싶으면 컬러 옆에 이 채색 버튼에서 색을 조절을 하고 내가 채색의 영향을 받겠다 안 받겠다 이렇게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신발을 신고 다니는 곳은 너무 밝게 하면 먼지가 많이 쌓이죠. 그래서 약간 줄이고 반사도 약간만 줄이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패턴은요. 이 베란다 쪽 패턴을 보면 좀 반듯반듯하게 돼 있는데 이걸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는 조금 줄눈 자체가 삐딱삐딱하게 들어가요. 좀 그건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이것도 모서리를 약간만 부드럽게 하고 뭐 풍화도 약간 주셔도 되고 이렇게 하면 바닥은 끝. 마찬가지로
라임스톤이라고 된 이 부분도 선택을 하시고 기본으로 들어가서 컬러 맵 선택하고 샌드스톤 1이라고 된 부분을 해주세요. 그리고 반사를 조금 줄여주면 되고 채색도 끄시면 원래 그 마감재 색깔이 나와요. 모서리를 조금 부드럽게 하고 풍화도 약간 줄게요. 아니면 여러분 하고 싶은 이 실내에 가면 타일이 있거든요. 이 타일에 이 D나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이 이렇게 이것도 이쁘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조각이 난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XY 편자를 이용해 가지고 이 조각을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한번 맞춰보세요. 이렇게 해서 풍화도 조금 주고 모서리도 약간 부드럽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요거는 지금 마감이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요거를 제가 조명으로 한번 해볼까요? 조명은요 여기 기본에 가서 아무것도 손 안 대도 돼요. 환경 설정에 하나 둘 셋 네 번째로 가서 방출 효과를 이용해서 요거를 나중에 조명 느낌을 줄 거예요. 줄눈이 너무 없어도 이상하고 줄눈이 너무 강해도 이상하고. 이것도 나쁘지 않네. 모서리 또 깔끔하죠? 네,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저는 이제 방법만 알려드리면 되니까. 그 조명에 색깔도 줄 수 있죠. 방출했죠. 여기 채색에서 이렇게 노란 색깔 살짝 줄 수도 있어요. 의미 없어요. 근데 어차피 조명이기 때문에. 됐습니다. 책에 이거 외부 마감재 한 다음에 또 실내를 했나요? 우리 실내도 이제 해볼까요? 자, 실내는요. 제가 마감 구분을 안 해가지고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뒤집을게요. 일단 바닥은 대리석을 까실 분들은 돌에 들어가서 실내에 돌에 들어가서 이런 마감재를 해주셔도 되고 난 그래도 따뜻한 느낌의 우드가 좋다 하시면 이렇게 우드를 해주셔도 되고 그리고 실내는 여기 커튼으로 가시면 벽지들이 있거든요. 그 벽지를 이렇게 선택해서 넣어주시면 되고 이 천장도 그때 벽지가 무늬가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별로 이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플러스터 재질로 해서 이렇게 그냥 넣어주도록 할게요. 굳이 외부에서 벽지가 보이거든요.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해주고 싶으면 해줘도 되고요. 그냥 나는 무난하게 그냥 민자로 하고 싶다라는 플러스터 재질로 해서 이렇게 해서 실내에 있는 플러스터 이렇게 주셔도 되고 사이즈는 텍스처 크기에서 조절하시면 되고 이렇게 조금씩 작게 할 수 있어요. 좀 무난하고 깔끔하게 이렇게 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천정을 약간 위로 들어 올려서요. 여기 조명이 있거든요. 그럼 아까 우리 방출 효과 배우셨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내부에 있는 전등은 기본에서 환경 설정에서 방출을 좀 주시고 컬러도 뭐 약간 노란빛으로 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 요거는 알루미늄 재질 같은 거 주시면 되고 흰 거 주셔도 되고 검정을 주셔도 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요거는 정해져 있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하세요. 하고 싶은 거. 그리고 요 재질을 복사를 해서 얘도 똑같이 아무거나 선택한 다음에 재질 복사 붙여넣기. 뒤쪽을 좀 볼게요. 뭐 마감이 좀 잘못 들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내부로 들어가면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고 나쁘지 않아요. 여기 좀 튀어나왔긴 한데 이건 오브젝트 수정을 해야 돼서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잘못 들어간 곳이 없는지 쭉 사방을 둘러보는 거예요. 자, 커튼 할게요. 이제 커튼은요 이쪽에는 면이 없기 때문에 좀 뒤집어 보일 수 있는데 바깥에서 보면은 괜찮아요. 실내에 있는
커튼의 첫 번째 걸로 해서 약간 비쳐요. 커튼이 이쪽에서 보면 내부가 살짝 보여요. 이렇게 다 됐습니다 여러분. 할 게 없네. 할 게 없어. 이제부터가 시작인데. 아 요거 저기 뒤에 보이시나요? 지형이 뚫고 나왔죠? 예, 저런 거 주의해 주시면 돼요. 아까 우리가 지형을 했는데 이 부분이 조금 튀어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런 거는 수정을 해 주셔야겠죠? 페인터에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걸 좀 막아주고 다시 이미지 모드에서 이 부분으로 돌아올게요. 끝! 재질 끝! 여기까지가 재질 끝입니다. 시간이 꽤 오래 걸렸죠? 이제 재질을 다 주고 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할게요. 건축 재질, 그 다음에 지형 다듬기, 지형 다듬기와 건축 재질 이렇게 하시면 또 이후에 과정 또 진행하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계속 연습해 보시고요. 마감재는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화면이 어둡거든요. 어두운 거는 이 빌드에서 태양의 위치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밝게 해주실 수 있는데 이건 크게 의미 없어요. 지금 어차피 우리는 이미지에서 밝게 해줄 거기 때문에 그냥 보기만 이렇게 해놓을게요. 끝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이리얼 스튜디오 이정아였습니다.